51페이지 고전산문 24 박지원 광문자전입니다. 내신에서 워낙 많이 나오는 작품이기도 했고요. 박지원은 앞에서 양반전 하면서 설명 이미 끝냈었죠. 광문자전이랑 예덕선생전 같은 작품은 어떤 주제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는 주제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박지원은 양반을 비판하면서 그런 본받을 만한 인간상으로 광문자전의 광문이라든가 예덕선생전의 예덕선생 등의 인물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광문은 거지고요. 예덕선생은 똥푸는 천민이었어요. 신분이랑 상관없이 본받을 만한 점이 있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존중 사상 가지고 있고요. 인간 평등 사상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신분제에 대해서는 신분제 폐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등장인물 광문 나오고 또 누구 나옵니까? 집주인 나오고요. 부자 나오고요. 부자의 처조카 나오고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여러 마을 사람들 나오고 또 한 명은 찾아줘야 되는데 운심이까지 찾아주시면 됩니다. 한문 소설이기 때문에 서술상의 특징이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문으로 쓰여진 걸 우리말로 지금 번역한 거기 때문에 양반전에서도 그렇고 뭐 허생전도 마찬가지고요. 박지원 소설에서는 서술상의 특징이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구성상의 특징이 있거든요. 광문의 인품과 광문의 삶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사건이 보통 어떤 발단 중의 위기적인 결말이라든가 어떤 갈등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사건이 진행되거든요. 얘는 그래요? 얘는 안 그래요. 뭐에 따라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요? 일화, 그쵸? 일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일화가 강문이 이제 거지 대장을 하다가 한 아이가 죽었을 때 그걸로 쫓겨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 아이의 시신을 수습하는 하나의 사건 나오고요. 두 번째 사건은 뭐야? 부자의 집에서 오해를 받았지만 그래도 오해를 풀게 되는 사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거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 나와요? 빚보증이라든가 아니면 싸움이 벌어졌을 때의 상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결혼과 관련된 인식이라든가 마지막에 운신과 관련된 사건까지 각각의 사건이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화를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일화의 병렬적 제시가 나와 있어요. 병렬이라는 말 나오면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인과적 연결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나란히 나왔을 경우 병렬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렬이라는 말은 어디서도 많이 너희가 들어봤어? 시 구성, 시상전개 방식에서도 병렬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죠. 어떤 시? 하나만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연결을 잘 시켜야 된다고 얘들아. 연결을. 향수 있잖아요. 향수. 넓은 물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르되는 옛이야 그 실개천이 휘돌아나고 거기 고양이 하나의 장면이지 첫 번째 장면이 두 번째 장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로 분리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으면 병렬적 구성이에요. 이 부분에서 혹시 서술상의 특징 찾은 거 있습니까? 어디? 이에 집주인이 광문을 붙들고 사유를 물으니 광문이 그제야 그 전에 한 일과 어제 그렇게 된 상황을 낱낱이 이고하였다. 집주인이 내신 광문을 의롭게 여겨 데리고 집에 돌아와 의복을 주며 후히 대우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광문을 약국을 운영하는 어느 부자에게 청구하여 고용인으로 삼게 하였다. 네, 이 정도 요약적 제시 가능합니다. 출제는 안 될 거예요. 왜? 이 작품 전체가 약간 이런 패턴이거든요. 묘사가 있거나 대화가 있는 상태에서 요약적 제시가 빡 하고 들어가 있으면 두드러지잖아. 출제를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거의 이제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내용이 진행되다 보니까 요약적 제시가 맞기는 하지만 출제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또? 어디? 광문은 외모가 극히 추악하고 말솜씨도 남을 감동시킬 만하지 못하여 입은 커서 두 주먹이 들락날락하고 만석키를 잘하고 철괴물을 잘 추었다. 부분에서 인물의 성격 직접 제시가 되어 있는데 중간에 입은 커서 두 주먹이 들락날락하고 있죠. 이 부분만 뭐가 돼요? 이 부분만 묘사가 돼요. 또
어디? 나는 소인이다. 장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니 나는 앞으로 너를 볼 낯이 없다. 이게 간접제시? 근데 바로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에 부자는 광문에게 너무도 부끄러워서 그에게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말이 직접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 속에 대화를 통한 거는 간접제시가 맞긴 한데 출제를 하지 않아요. 이럴 경우에는 직접제시, 간접제시 나란히 다 나와 있으니까. 또 어디? 눈가는 짓무르고 눈곱이 끼었으며 취한 척 구역질을 해대고 헝클어진 머리로 북상뜰을 튼 채였다. 이 부분 외양묘사 가능합니다. 더 찾은 거 있습니까? 없으면 문제 갑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번이죠. 한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를 제시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어떤 주제를 강조합니까? 광문에 대한 예찬이라는 주제를 강조를 합니다. 광문을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그걸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뭐야? 광문을 본받아라 라는 걸 전달하고 싶어 하죠. 비극적 상황을 희극적으로 과장하여 해악성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비극적 상황을 희극적으로 과장하는 거 없습니다. 희극적으로 과장한다는 얘기는 일부러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전기적인 사건 없습니다. 비현실적인 요소 없어요. 서술자의 주관적인 판단 없이 인물의 대화와 행동이 객관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작품 전체에서 편집자적 논평이 없기는 하지만 작품 전체에서 뭘 확인할 수 있어요? 광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는 상태로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의 대화 행동이 객관적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힘들어요. 객관적인 전달이면 어떤 특정 인물에게 호의적인 입장 자체를 취하고 있으면 안 돼요. 다양한 계절의 변화를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계절 변화 없습니다. 2번 윗글의 내용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집주인은 광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그를 미행하였다. 확인할 수 있고요. 광문은 병든 아이를 죽였다는 오해를 받고 소굴에서 쫓겨났고요. 광문은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여 사람들의 싸움을 멈추게 하고 부자는 자신의 처족하가 한 행동으로 인해 광문을 의심합니다. 답은 5번이네요. 내용 확인 문제라서 반드시 맞아야 되는 문제고요. 3번 보기는 문학 동아리에서 윗글의 주제에 대해 토의한 내용이다. 적절한 것끼리 바르게 묶은 것은 광문의 노래에 맞춰 춤추는 운심을 본 양반들이 광문과 벗이 된 것에서 여기까지는 맞죠? 내용이니까 신분제도의 모순을 풍자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어 신분제도의 모순을 풍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서로의 인품이 있으면 신분이랑 상관없이 교류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인간평등 사상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지 신분제를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니은 거지의 모습이지만 어진 인품을 가진 광문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에서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다고 말하려는 작가의 의도 이건 적절하겠습니다. 돈놀이를 하는 자들이 광문의 보증이며 값비싼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에서 삶에서 신의가 중요한 덕목임을 드러내는 작가의 생각 맞겠고요. 부자가 광문에 대해 한 말이 두어 달 지나는 사이에 사대부까지 알게 되는 것에서 남의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작가의 생각. 리을이 틀리네요. 남의 말을 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광문에 대한 소문이 그 정도로 퍼졌다는 얘기는 그 정도로 광문이 사람들에게 뭘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